안녕하세요. 박강사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처리 기능, 쿼리 작성이죠. 실제형 1번에서요. 제가 두 입으로 좀 끊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4번, 5번, 6번 세 문제에 대한 풀이 같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교재 2권 144페이지 준비해 주시고, 자, 파일은 섹션 1 폴더 출제형 1번 계속 이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이죠. 자, 대여 목록이라는 쿼리를 이용을 해서 성별 대여수를 나타내는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을 해라 했고요. 첫 번째 화살표, 크로스텍 쿼리의 열은 IIF 함수를 이용하여 성별 필드를 -1이라면 남자, 0이라면 여자라고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라. 두 번째 화살표, 쿼리 이름은 성별 대여수라고 작성을 좀 해라 했습니다. 자, 일단 이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크로스텍 쿼리의 레이아웃을 구분하는 방법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화면을 봐주시게 되면은, 자, 크로스텍 쿼리 제가 여러분 교재 안에 들어있는 것과 제 유사한 그림을 하나 같이 또 그려서 넣어드렸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행머리끌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방향이 내려가면 행이고 열머리끌은 넘어가면 열이구나. 자, 그렇게 보시면 돼. 네, 지금 화면 보시면 영화 제목이 내려가죠, 방향이. 그다음에 지금 남녀 보시면 성별이 넘어가요. 그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려가면 행이고, 자, 넘어가면 열이구나.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값이라는 건 쉽게 열 머리끌 아래 들어있는 수치값들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 1, 2, 5, 2에 해당하는 것들이 값이로구나. 계산이 된 값이로구나.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1번, 2번, 3번까지는 필수 레이아웃이 되게 되고요. 자, 마지막 4번에 해당하는 게 지금 값에 대한 행머리끌인데, 자, 값에 대한 행머리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전체 대여수 파트를 말해요. 자, 이 값에 대한 행머리끌이 의미하는 거는 오른쪽에 들어있는 값 필드들의 전체 총합이 표기되고 있는 필드가 지금과 같이 들어있으면 값에 대한 행머리끌이 들어있는 케이스로구나.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요. 자, 이 값에 대한 행머리끌 같은 경우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매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좀 달라집니다. 자, 지금은 어쩌다 보니까 지금 남자밖에 없어서 잘 티가 안 나는데요. 만약에 여자 자리에 제가 1 이렇게 적어놨으면 아마도 이 전체 대여수는 2가 되고 얘는 3이 됐을 거야. 이해되시죠? 자, 값에 대한 행머리끌이라는 건 값 필드들의 전체 총합이 표기되고 있는 필드가 따로 들어있는 걸 말하는 거로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만약에 4번, 즉 값에 대한 행머리끌이 들어가. 자, 그렇게 되면 무조건 3번하고 4번은 똑같이 세트로 작업을 해줄 거거든요. 왜? 얘는 개수를 구했는데 얘는 합계를 구해버리면 되게 이상하겠지. 그죠? 그래서 얘가 개수면 쟤도 개수, 얘가 합계면 얘도 합계, 반드시 맞춰주셔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4번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3번하고 4번은 무조건 세트야. 값과 값에 대한 행머리끌은 반드시 동일하게 작업이 진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주의하시면서 여러분 4번 크로스텍 쿼리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크로스텍 쿼리 같은 경우는 원본을 보면서 레이아웃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대여 목록 쿼리 구경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영화 제목 보이죠? 자, 이게 잠시 뒤에 행머리끌로 사용이 될 거고요. 자, 성별도 보이네. 남녀, 열로 사용이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값이에요. 자, 대여수잖아, 대여수. 그죠? 자, 건수, 개수, 인원수, 횟수, 학생 수 할 거 없이 수로 끝나는 문제가 나오면 제가 그건 개수를 구하는 문제고,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사실상 필드를 구분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왜? 요렇게가 한 세트인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대여 번호를 세도 58건 나올 건 똑같고, 대여 일자를 세도 58건, 반납을 세도 58건, 뭘 세든 다 58이라는 숫자가 나올 건 똑같을 거란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사실상 필드를 구분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막 갖다 세셔도 다 결과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편하게 작업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쿼리에서는 풀이 자체가 좀 수월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필드 체크 끝났으니까 자, 지금부터는 쿼리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은 만들기의 쿼리 디자인이겠죠. 자, 우리 이번에는 쿼리를 가져다가 쿼리를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자, 탭을 쿼리로 일단 변경 먼저 해주시고, 자, 대여 목록이라는 쿼리 가져다가 추가합시다. 자, 더 들어갈 거 없으니까 닫을 건 좀 닫아주시고,
자, 필요한 거 행렬값 꼭 순서 맞춰 삽입하세요. 행이 먼저입니다. 자, 영화 제목 더블 클릭. 자, 다음 성별 열이지 더블 클릭. 자, 값으로는 개수이기 때문에 막 가져다 세셔도 된다고요. 저는 그냥 대여 일자 가져다가 세줄게요. 자, 게다가 우리 이번 문제는 값에 대한 행머리글이 있는 케이스란 말이지. 이때 주의하실 거는 제가 값으로서 지금 대여 일자를 가져다가 썼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값에 대한 행머리글도 반드시 대여 일자를 똑같이 한 번 더인 거예요. 대여 일자를 넣었으면 대여 일자를 한 번 더인 거고, 반납 일자를 넣었으면 반납 일자를 한 번 더인 거야. 반드시 똑같은 필드끼리 삽입을 해주셔야지만 결과가 예쁘게 잘 나올 거니까 주의 좀 해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저희 지금 크로스텍 쿼리 만드는 중이에요. 쿼리 유형은 반드시 변경해 주셔야 맞아. 그래서 자, 크로스텝이라는 거 꽝 찍어서 유형 변경 좀 할게요. 자, 그러면 아까까지는 없었던 크로스텝이라는 게 활성화가 될 겁니다. 자, 그때 우리 영화 제목은 행머리글 쓸 거고, 자, 성별은 열머리글 쓸 거고, 자, 대여일자는 하나는 값으로 하나는 값에 대한 행머리글로 돌려주시되, 자, 우리 이 대여일자들을 왜 넣은 거야? 개수 구하려고 넣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요약은 개수로 묶어는 좀 주세요. 자, 단, 우리 주의하실 거, 지금 상태에서 그림 눌러 나가 보신들 어차피 안 예쁠 거야. 왜? 대여일자의 개수 이상하잖아, 지금 캡션이. 그죠? 자, 그래서 자, 캡션은 좀 바꿔줄게요. 자, 여러분, 중간에 있던 전체 대여수가 뭐야? 값에 대한 행머리글. 그죠? 자, 값에 대한 행머리글은 우리가 마지막에 사용한 대여일자 필드인 거잖아요. 그죠? 자, 캡션은 항상 필드 앞에다가 콜론 기호 하나만 붙여주시면 앞쪽에서 작업 가능하시다 했었더랬어. 그죠? 그래서 자, 전체 대여수라고 자, 캡션은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1차적으로 확인 한번 해보자면 오케이, 전체 대여수까지는 예쁘게 잘 나왔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마이너스 1하고 0인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가 어찌 조금 안 이뻐.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IIF 함수를 가지고 마무리를 좀 지어줘봐라 했단 말이죠. 그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함수를 사용을 하는 문제가 나오면 제가 필드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했었더랬어요. 자, 필드에서 땡땡이 즉 콜론 기호를 기준으로 앞쪽이 캡션, 뒤쪽이 원본이다 했었으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IIF면 함수인 거잖아요. 그죠? 자, 당연히 필드에서 작업을 하시는 건데, 자, 크로스텍 쿼리에서 열 머리글은 어차피 캡션이 표기되는 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캡션은 그냥 여러분 편하게 작업하시면 되거든요. 뭐 임의로 열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편하게 작업하셔도 돼. 기존에 있는 필드 이름하고 동일하지만 않으면 뭐가 됐든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임의로 열 정도로 작업을 할 거고요. 그냥 IIF라는 함수를 사용을 좀 하셔야 된다. 자, IIF가 엑셀에서의 if 버전이죠. 자, 조건 참 거짓 들어가고 땡치는 케이스 동일합니다. 자, 우리는요 일단 성별 필드 값이 문제에서 뭐 쿨하게 다 줬으니까 자, 마이너스 1하고 똑같냐? 자, 그렇다면 참값으로서 남이라고 표시가 되라 그랬고, 자, 그게 아니라면 0값일 테니까 자, 그때는 여자라고 표시가 되라 해주시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그대로 화면으로 좀 옮겨 봐드렸어요. 그래서 열 필드에 IIF를 동일하게 삽입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림 눌러 나가서 보시면 어때? 남녀로 변경된 거 확인되시죠? 자, 저장하고 마무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실 때 쿼리 이름은 성별 대여수 해주시면 되겠어. 자, 성별 대여수. 정답이고요. (5번) 문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여 테이블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연체료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을 해줘라 그랬고, 첫 번째 화살표죠. 반납일자가 비워져 있는 미반납 자료의 경우에는 연체료 필드 값을 금액 필드에 50%, 한마디로 금액 곱하기 0.5 하란 얘기인 거예요. 자, 일단 반납 필드 값은 false로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설정을 좀 해줘라 했습니다. 먼저 문제 이해를 좀 할게요. 자, 일단 대여 테이블을 가서 봐주시면은 이렇게 중간중간 반납일자가 비워져 있는 필드들이 있어. 보이시지? 레코드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반납일자가 비워져 있는 경우에는 자, 옆에 연체료 계산을 해주고,
그다음에 반납 필드 같은 경우도 미반납으로 좀 처리를 해줘라. 자, 그 얘기가 되는 건데요. 자, 이번 아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 미반납, 반납 분명히 한글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른쪽 정렬이란 말이야. 자, 뭔가 좀 이상하잖아. 그죠? 자, 얘는요, 원본을 클릭을 해보시면, 이 보이셔? 값이 0인 거? 그죠?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false로 바꿔줘라 그 말이 반납을 0으로 좀 변경을 해줘라. 이제 그 얘기랑 동일한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업데이트 필드 같은 경우는 조건으로 사용될 필드와 업데이트가 될 필드,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이번에는 조건 필드로서 반납일자 필드를 사용을 했고 업데이트가 될 필드가 두 가지나 되는 거예요. 연체료하고 반납하고. 자, 문제는 이해가 됐으니 자, 지금부터는 쿼리 만들기 해볼게요. 자, 만들기의 쿼리 디자인이고요. 자, 우리 이번엔 뭘 업데이트 시킬 거냐면 대여 테이블을 업데이트 시킬 겁니다. 자, 추가. 자, 다 집어넣으시는 거 아니다. 조건 필드하고 업데이트가 될 필드들만 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조건으로 사용할 반납일자 필드, 그 다음에 금액 연체료하고 반납 같은 경우는 이제 업데이트가 사실상 값이 바뀌어야 되는 필드이기 때문에 삽입을 좀 해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이번에는 업데이트 쿼리를 만드는 중인 거니까 자, 다시 한번 쿼리 유형을 변경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는 업데이트로 바꿔주시는 순간 아까까지는 없었던 업데이트라는 게 활성화가 될 거고요. 자, 우리는 뭘 업데이트 시킬 거냐면 연체료를 어떻게 작업할 거래? 자, 금액에다가 0.5를 곱해주면 그게 연체료라는 거고, 자, 반납은 미반납으로, 한마디로 0으로 좀 바꿔줘라 했었잖아요. 자, 다 바꾸는 게 아니잖아. 반납일자가 비워져 있는 것만. 자, 그럴 때 널 값을 쓰시는 건데, 단 널은 equal을 쓰는 게 아니라 동격의 is 연산자를 사용을 하겠다 그랬어. 그죠? 자, 그래서 is 널이라고 작업을 해주셔야 돼. 좋지? 자, 비워져 있다면 이렇게 두 필드를 바꿔줄 거야. 해주셔야 정답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마무리는 다 했어요. 자, 저장할게요. 자, 쿼리 이름은 문제에서 연체료 업데이트라고 하라 그랬어. 자, 연체료 업데이트라고 자, 쿼리 이름은 좀 지정을 해주실게. 자, 그러면 보이시죠? 자, 왼쪽에 쿼리 파트 하나 만들어졌는데 느낌표가 붙어 있어요. 자, 느낌표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실행 쿼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까지 지정을 하셔야 맞는 거라 그랬잖아. 자, 실행 꽝 찍어주시면 13행을 고칩니다. 그래요. 자, 그래라 is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어딜 가서 봐야 돼? 대여 테이블을 가서 봐야지. 업데이트가 실제 제대로 진행이 됐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니까. 자, 대여 테이블 가서 보셔. 아까랑은 다르게 지금 연체료 계산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러시면 잘 되셨다는 얘기가 되시는 거예요. 자, 반드시 실행 쿼리들은 실행까지 돼야 맞는구나 라는 거 주의 좀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6번이에요. 자, 급여 현황이라는 테이블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쿼리를 작성을 해라. 첫 번째, 상위 수령액 10개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표시를 해라 그랬고, 자, 두 번째 쿼리 이름은 상위 수령자다 했습니다. 자, 시작은 당연히 쿼리 디자인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급여 현황이라는 테이블을 가지고 작업을 해줄 거고요. 자, 그림 보시면서 필드 추가할게요. 자, 직원 코드 필요하고, 부양 가족 수당하고, 다음 소득세도 필요하고, 자, 마지막으로 수령액도 필요하다. 자, 필요한 거 싹 다 집어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는 수령액은 일단 내림차순을 먼저 해야겠다. 그죠? 문제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상위 10개를 어떻게 표시할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상위 10개에 해당하는 거는 여러분, 일단 속성창 띄우시는 것부터가 좀 중요해. 자, 오른쪽에 있는 속성 시트 혹시, 내 화면은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F4번 키 이용하셔가지고 반드시 속성 시트 먼저 켜놔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우리가 기본적으로 테이블에서 필드를 더블 클릭해서 삽입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커서가 필드에 가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커서가 들어있는 부분이 필드이기 때문에 속성 시트도 필드 속성이라고 뜨는 게 당연한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작업해야 되는 속성 시트는 쿼리 속성 창을 띄워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 지금처럼 커서가 필드에 가 있으면 안 돼. 자, 여러분 요런 데 있잖아요. 요런 데 아무것도 없는 거, 비워져 있는 거. 자, 쿼리 자체를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야 쿼리 속성이라는 걸로 변환이 되거든요. 자, 그럼 중간에 상위값이라는 아이가 나와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 10개만 딱 봤으면 좋겠어 했기 때문에 숫자 10 넣어서 마무리해 주시면 끝인 거예요. 자, 그대로 그림 눌러 나가 볼게요. 자, 결과 10개만 예쁘게 표기되고 있는 거 확인되시지? 여기까지 해주시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쿼리 작성기 속성을 띄워주셔야 된다 라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주의해서 작업해주세요. 자, 저장할까요? 자, 이름은 상위 수령액 해주시면 정답이네요. 자, 총 7문제였습니다. 자, 앞뒤 강의 다 살펴보시면서 자, 총 7문제 마무리 꼭 지어봐 주시기 부탁 좀 드릴게요.